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재테크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전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을 대비하는 현명한 사람은 오늘부터 준비를 하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산하겠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또한 분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집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을수록 분산을 함으로써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알토란 같은 것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산을 통해서 또 재테크도 하면서 말짜배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 대한 부분을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올려주시면 상담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 부동산 고민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시게 될 물건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5호선 영등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영등포, 여의도, 상암, 마곡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시 준공업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도심 재생으로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당산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그리고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현재 상계 주공 7단지 네. 갭 투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매수 시기와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네. 갭 투자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네.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절세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갭 투자로 보고 계신 곳이 주공, 상계 주공 7단지고요. 매수 타이밍과 향후 전망 짚어드리면서 세금적인 부분까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상계주공 7단지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세요? 주변에 지인이 사는데 예. 그전에 시세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전세가 예.
형성이 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이라 네네.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예. 나중에 실거주도 생각하고 지금 갭투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 이쪽에 와서 현재 지방에 계시고 네네. 나중에 서울 올라오면 이곳에 이제 거주할 목적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거주할지 안 할지는 사실상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네네. 예, 지금 당장 거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용 부동산을 볼 때는 목적 자체부터 빨리 확립을 시키셔야 돼요. 뭐냐면 상계주공을 내가 이 단지를 선택을 했는데 단순히 지인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고 옛날보다 지인이 살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인이 그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과 맞춰서 가격이 오른 거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상 물건지를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성도 살펴보셔야 되고, 이 목적,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계주공을 보는 이유는 서울에서 대단히 주거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노후도가 됐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상계주공을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테마가 결국은 이 상계주공의 전체적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누가 끌어올려 주는 거냐면 이 지역의 특징과 이 아파트 단지가 갖추고 있는 결론 최종적인 목표물인 재건축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용적률이 제일 중요해요. 용적률이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게 용적률만 낮으면 무조건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숨겨진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재건축에는 뭐냐면 용적률도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이 면적, 이 단지가 어떤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즉 소형 면적에 세대수가 많아버리면 용적률이 아무리 낮아도 낮은 용적률을 이 소형 주택의 세대수가 상쇄시켜 버려 갖고 결국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없으면은 최종적인 종착지로 도달을 못하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더디거나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가격이 더 안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입지적으로는 좋아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딱 봤을 때는 당연히 4호선, 7호선 있고 앞에 또 뭐 면허시험정이라든가 차량기지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입지 자체는 좋은데 결론은 지역적인 특징과 이 단지가 가지고 가는 최종 종착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계 주공 쪽에서 접근하실 때는 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아직 거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적인 목적이 조금 클 때는 최대한 이 단지, 상계주공의 단지 내에서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현재 기존 용적률이 최대한 낮은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7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거의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원역 아래쪽 있죠. 노원역에서 중계역 쪽 가는 쪽이요. 네네. 이쪽에 앞단지들이 있어요. 앞단지하고 마들역 쪽에 이제 그 뭐 10단지나 11단지 아니면 14단지 이렇게 이제 뒷단지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단지들이 용적률이 조금 재건축을 하더라도 소형 평수와 세대수가 많더라도 그걸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만한 용적률을, 현재 용적률이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을 보신 건 좋다. 그런데 대상 단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부동산은 단순히 지인이 사고 있다, 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다고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지인이 갖고 있어도 그건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익 실현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선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맞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안목을 넓혀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요, 여유 자금이 한 5억 정도 있어서 네, 이 돈을 가지고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투자 지역하고 네.
투자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좀 물건에 대한 정보까지 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 5억 원으로 역시나 네. 인기가 많은 용산 쪽에 투자 계획 자세하게 좀 세워드릴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교적 여유자금이 좀 많으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거 음. 하나 처분한 게 있어서요. 하나 처분하셨고. 예, 예. 우선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볼까 싶어서요. 네, 먼저 부동산을 처분하신 거죠? 네네. 가지고 네. 있던 걸 처분했거든요.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시 그 부동산에 자금을 옮겨 놓으신다는 건 참 좋으시고 잘하신 선택인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서 또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바뀌게 될 또 용산을 선택하신 것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네.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게 용산이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에 따라서 이게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어디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우리가 사실은 용산이 아주 큰 테마를 갖고 있고, 서울에서 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러면 가장 크고 핫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은 맞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두주자가 딱 뭐냐면, 이렇게 딱 용산 그 미군 기지잖아요. 예, 예. 예, 미군 기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예. 그래서 용산에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딱 그리면 첫 번째 이제 공원 조성이 있어요. 민족공원 조성이 있고요. 예.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이제 여기 가장 큰 개발 계획이라고 보면 이제 업무단지 국제 업무지구 있잖아요. 예, 네, 예. 업무단지 조성이 있고, 자, 세 번째로 또 뭐냐면 이 서울역 개발이 있어요. 예, 예. 서울역 개발이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내려오는 그 국철 지상철 있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지중화 계획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네 개의 큰 개발 테마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개발 테마가 뭐냐면 이 공원 조성이에요. 아. 공원 조성이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 중지돼 있는 이 국제 업무지구 있잖아요. 예. 이거보다는 오히려 서울역 개발이 조금 더 먼저 치고 나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보면. 예. 그럼 이것들 두 개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이 어떻게 먼저 바뀔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접근을 한다라면 내가 지역적인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5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한남 뉴타운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예.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동부 이촌동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기는 5억이라는 자금으로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딱 트렌드를 내가 네. 그러면 이 지역이 바뀌는 거를 빨리 쫓아가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 되겠구나라고 포인트를 잡으시고, 예, 예. 공원 조성이 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런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까? 그러면 왜 이 용산 민족공원에 보면 공여지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캠프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건 예, 들어봤어요. 뭐 캠프킨 예. 부지나 수송단 부지, 유엔사 부지를 처분을 해서 거기를 네. 먼저 개발시켜서 그 자금으로 이제 이런 민족공원 조성하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선 제일 먼저 개발되는 게 남영역 앞에 캠프킨 부지예요. 아.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그 개발되는 바로 앞쪽을 보면 되겠죠. 예, 예. 그럼 만약에 내가 5억이란 자금이니까 아파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 때는, 예. 그죠? 역으로 치면 거기가 삼각지역하고 남영역 이 일대거든요. 아. 그 예, 일대에 그 아파트나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그 일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밀집돼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딱 봐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5억이라는 자금을 한 곳에 묻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산을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있죠? 예, 예. 이거하고 그 지상철의 지중화 개발 있죠? 이런 예. 호재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을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용산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가지고 있는 개발의 크기도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내가 예.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갖추고 내가 여러 가지 패턴의 투자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곳이 용산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꼭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남영역에서 삼각지역에 이어지는 그 지역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면은 후암동이나 청파동이나 아니면 이 용문동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새 지역들의 다세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산에서요? 개발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곳에서 작은 개발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네.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져요. 예. 왜? 그럼 나도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면 이 기대치에 일어나는 가격 상승이 무엇보다 크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보편 우리가 대표적으로 효창 4구역과 5구역, 6구역이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꼭 너무 한 가지 상품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분리를 해서 좀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적인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용산 호재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강의들을 찾아보니까 2시간이 넘는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변화가 클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러한 지역 투자 전략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 26평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1가구 1주택입니다. 네. 근데 매도하고 보유를 질문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구이동 현대프라임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서울은 깜깜해서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주는 이제 다른 보유 곳에 하고 계시고 구이 네, 현대프라임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여기를 예, 계속해서 예.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향후 예, 전망과 매도. 함께 도움 드릴게요. 어머님,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늘 깨달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재 네. 거주하는 건 이 프라임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방 시골에서 건강상 거주해요. 건강상. 예, 예. 네, 근데요. 그럼 이- 보유와 매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할 때는 네. 그럼 신문의 아파트 옆 바로 강변역 그 동서울 터미널을 개발해서 호텔도 짓고 뭐 네. 번창하고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유해도 되나?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또 잠깐만요. 매도 시는 용산이나 송파 주변에 재개발 쪽으로 원하거든요. 만약 이걸 팔면 용산이나 예, 예. 뭐 송파 쪽의 재개발 지역으로 예,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은요. 예, 지금이면은 이거 1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보유는 오래 하셨고 예. 오래 기간 보유하신 거죠?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예. 지금이면 이거 처분하시고 용산이나 강남 쪽의 재개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프라임이 한강변에 입지를 해 있어요. 그죠? 네, 절경이에요. 예? 절경이라고. 절경이라고. 저기 자, 우리가 한강이. 한강변에 있는 한강변의 단지들의 가치가 높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의 가치는 뭐냐면 조망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조망이 두 가지예요. 현재 조망이 되고 있느냐, 미래의 조망이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현재 조망이 되고 있으면 항상 현재 가치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현재는 조망이 이미 확보가 된 거니까. 그죠? 근데 미래의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곳은 그 기대치 때문에 가격이 항상 꾸준하게 더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새 아파트에 조망이 가능한 것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프라임 같은 경우는 후자가 아니고 이미 현재 조망을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조망에 대한 가치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반영이 다 돼 있는 거고, 또 앞서 말씀하신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뭐 미래형 복합지구로 개발되는 이런 호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개발 호재다 보니까 지금처럼 가격 상승기에는 이미 호재로 이 아파트 단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호재 플러스 주변에서 벌어지는 호재를 다 갖고 있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처분하는 시점은 지금이 가장 좋은 거죠. 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니까 이런 호재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거 그래요? 조망이 잘 안 나와요? 예. 10년 전에 갖고 계셨으면 예. 그래도 가격이 꽤 많이 올랐을 텐데요. 아니래요. 자, 10년 전에 제가 네. 용산이나 송파 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못 가겠거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거 처분하시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지금 처분하시고 용산의 재개발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이고, 그죠? 아니면 송파 쪽의 재개발은 거여마천 뉴타운이잖아요. 내가 처분하고 가는 곳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새롭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높은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갈아타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왜? 지금은 다른 어떤 시기 때보다도 내 보유 자산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니까. 네. 그리고 내가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옮겨 타세요. 예. 네. 네, 어머니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여기 매도하시고요. 원래 10년 전에 어머님 생각하고 계셨던 대로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놨습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준 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난 8월 말에 가련 1구역 재개발 물건을 매수했는데요.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또 준공공 임대 등록 후 가지고 가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가련 1구역이면은 은평구에 있는 곳이죠. 네. 뒤쪽으로는 이제 은평뉴타운이 있고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연신내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신내역은 향후 이제 그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는 곳이죠. GTX가 이제 정차를 하는 곳이고 이곳이 또 세대수가 상당히 많게 재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1000세대 이상의 재개발이 가능한 남아있는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니까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 입주 이후까지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준공공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장기 일반 임대 사업으로 바뀌었죠. 8월 말에 구입하셨으니까 빨리 구입하신 지 3개월 이내에 지금 빨리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셔서 이거를 10년 동안 유지를 하시게 되면 양도세 100% 감면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까지도 빨리 충분히 이용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세제 혜택까지 알려주셨는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성수동 1가 뚝섬역 앞에 있는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를 2015년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반전세를 놓고 있고요. 이곳의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시기 부탁드린다고 질문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건 이 성수동에서는 이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특히나 이제 뚝섬역에서 서울숲을 거쳐서 한강변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고가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중앙하이츠는 그 뚝섬역의 그 2호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놔둔다라면 아마 뚝섬역 위쪽에 있는 북측에 위치한 그 단지가 아닌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즉 지역민들의 수준부터 해서 새로 유입되는 수요가 계속해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능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는 곳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는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한강변에 전략정비구역이 또 진행이 되고 그곳이 또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네. 아파트 단지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지금까지보다 또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오픈 채팅 메뉴 들어가셔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채팅창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별적인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도 이번 주 역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고요. 대표님 어떠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돈 되는 부동산을 따라잡아야겠죠. 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울시의 주거정책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거의 700곳에 이르는 그 개발지들이 지정이 됐다가 반이 넘는 거의 400곳에 이르는 370여 곳이 해제가 되면서 그 해제된 곳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효과적이고 정말 10년 뒤에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 위한 방법은 금요일 오후 2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그 아파트, 예, 지금 개봉동에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하고요. 네, 그 34평짜리 지금 2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정동의 항마을 1단지 아파트, 네. 그리고 21평짜리 지금 7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 네. 그 매도를 해야 된다면 시기는 이제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둘 중에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제가 개봉동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신 개봉 푸르지오 그리고 신정동 항마을 1단지까지 진단 도와드리면서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봉 푸르지오가 입주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니까 지금 여기 거주를 하시면서 바로 위쪽이에요. 위쪽에 그 항마을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팔 거냐 아니면 투자용 목적을 팔 거냐 이게 지금 주 고민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은 이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역에선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지역에선 새 아파트인데 또 지역적인 한계점이 조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을 조금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뭐를 먼저 처분할까라고 그게 먼저 목적이시라면 관심이시라면 네. 개봉 푸르지오를 먼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서요. 왜냐면 개봉 푸르지오가 남부 순환도로변에 있으면서 거의 한 1000세대에 이르는 재개발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1000세대에 이르는 입주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평지에 입지한 그런 희소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실거주 중심이지 투자자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이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봉 푸르지오까지 오기 전에 일단 목동이라는 곳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또 같은 개봉동이나 이쪽 고척동이나 이런 일대에 보면 이곳보다도 뭐 개봉역 일대라든가 아니면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 붙어 있는 뭐 파크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다른 투자 대상 아파트 또 별도로 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이런 시장의 특성은 뭐냐면 대규모 주거 타운하고 붙어 있고 특히나 이 고척동과 개봉동은 목동 쪽과 그러니까 목동 생활권과 붙어 있는 쪽에 있을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거는 이 교도소 이전 부지가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인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개봉 푸르지오 단지가 주변이 전부 다 노후된 그 단독 다세대 주택 중심이고 이 지역들이 쉽게 개발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타운화가 형성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비록 새 아파트긴 하지만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진 새 아파트 단지들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7년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입주한 지 4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럼 7년 정도 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제가 그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항마을을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보면 서부 트럭 터미널 있잖아요. 네. 지역에서 제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게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 개발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가시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가시화가 되는 거는 조금 확률이 높은 게 기존에 처음에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이 주변의 현황이 너무 달라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어요, 지금.
지도상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물론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기존의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이 조성이 되면서 소비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곳을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 특히나 도시 첨단 물류단지도 개발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호재로는 이곳에 그 목동성 경전철이 있어요. 이 경전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 경전철이 들어설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호재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곳이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또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이익 실현을 더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걸 보유를 하시고 개봉 프루지오는 1주택으로서 유지를 하시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즉 목동 신시가지단 쪽으로 조금 붙어오는 쪽으로 이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매도 의견을 주시면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움직여봐야 되지라는 궁금증 가지실 텐데 그러한 부분까지 해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장이동에 참누리 아파트라는 곳을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해서요. 네. 네, 그리고 그 옆 동네 좀 지금 번동 한솔 솔파크라는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갈 예정인데, 네. 예, 거기도 좀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신 아파트 그리고 이사 계획 중이신 아파트까지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현재 참누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예. 한솔 솔파크로 주택을 이주하시는 거예요? 예, 집을 이사를 이제 경제적인 조금 대출에 따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 때문에? 예,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제가 지금 참누리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그거를 그냥 팔고 가는 게 더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면 그 한솔 솔파크는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요. 이거를 처분하고 한솔 솔파크를 사면 예, 대출 제가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 그쵸, 예, 예.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좀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참누리 아파트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 한 2년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그 대출금이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조금 무리는 돼 있는 정도긴 한데, 이게 원리금 정말 균등 상황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으면 좀 더 버티세요. 아, 그래요? 예, 짧으면 3년, 예, 좀 맞아요. 길면 한 5년. 아, 그래야 이 효과를, 내가 이 아파트를 정말 잘 샀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옆에 장이 3구역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거 개발할 거고 5구역하고 7구역 입주할 거고, 예. 그러면 내 참누리 아파트가 사실은 2006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외로웠어요, 이 단지가. 예, 예. 근데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동부성 경전철이 들어오면 참누리 아파트 앞에 딱 여기 하나 생겨요. 예, 예. 앞으로 정말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내가 못 견디고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아, 그것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솔 솔파크는 오리지널 실거주용이에요. 예, 예. 투자성을 갖추고 있는, 앞으로 좋아질 거를 버리고 앞으로 가격이 정말 더디게 올라갈 것을 내가 찾아가는, 이런 반대되는 걸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꼭 버티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버티셔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내가 정말 버티길 잘했구나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버티실 만한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좀 더 빠른 고민 해결 가능한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선경 님이 일산 아파트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일산 아파트가 다른 지역이 다 오를 때도 안 올랐는데 지금 GTX역 근처의 아파트를 사도 될지 아니면 좀 더 빠지고 나서 사는 게 맞을지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산은 서울의 배후 주거지 개념이 너무 크고 자족 기능을 아직 못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일산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예요? 사실 GTX잖아요. 그럼 그 GTX역 근처의 아파트가 과연 GTX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지금 기다린다고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러한 지역일수록 가장 큰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최우선순위로 현안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네. 해결 방안이 보인다라면 그곳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실행되기 전에. 부동산은요. 특히나 개발 호재는 눈에 보이고 실행되는 순간 내가 진입하기엔 또다시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실행되기 이전에 즉 항상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문에 들어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GTX 호재를 타고 들어가기엔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뚜렷하게 보이는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믿고 지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동서울 한양 아파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에서 시점에서 매도를 해봐야 할지 고민이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곳이 그 전농답심리 아래쪽에 있는 게 기존 그 주거지인데 단점이라면은 조금 교통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점이라면은 입주한 뉴타운으로 조성된 새 아파트 대비 정말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는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시장이 상향 시장이고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주 수요까지 충분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모든 개발이 이런 전농답심 뉴타운 개발이 끝나고 아래쪽에 14구역, 17구역도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동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대는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가격이 오른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갈아타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지금 갈아타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예. 해결 도와드릴까요? 저 서대문구 연희동 네, 성원 아파트, 네. 동진 빌라, 삼성 빌라, 그 셋 중에 뭐 어떤지 싶어서 이거 지금 세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 고려 중이신 건가요? 매수하려고 투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셋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연희동의 아파트와 빌라 총 3개 어디를 매수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보니까 그 성원 아파트하고 다 붙어 있네요. 삼성 빌라, 동진 빌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 개를 보셨는데 하나는 아파트고 두 개는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연립식 빌라란 말이죠, 그죠? 예. 예, 이 연립형 빌라를 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제 생각으로 네, 그쪽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저층이죠, 저층.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재건축 하니까 저층이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층이 재건축되면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조건이 맞았을 때예요. 조건이 맞았을 때.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가 보면 안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에서는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주거지 있잖아요. 거기는 뭘로 지정을 하면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제. 서울에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은요, 이 낮은 층들의 이 주택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7층 이상 개발을 못 해요. 예. 그럼 이 삼성 빌라나 동진 빌라는 입주한 지 오래된 빌라인데, 입주한 지 오래되고 노후된 빌라들이 가치가 상승을 하려면 얘들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개발이 가능하되 수익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조건을 못 갖추고 있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층의 연립식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할 것 같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 딱 좋은 이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투자할 건가 고민을 하신다면 이거는 방법은 그냥 이 성원 아파트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 오래된 노후 주택가가 노후 다세대가 아파트하고 경쟁을 하려면 저기 개발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호재라면 서북선 경전철 들어오는 게 호재밖에 없는데 이 호재를 보고 과연 또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것도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답을 내릴 때 이 세 개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은 그냥 성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 두 번째